네,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 방송 두 번째, 이제 국내 시장 이어나갈게요. 자, 이제 한 40분 남았습니다. 오늘 5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는데요. 뭐 정치적으로 참 논쟁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베팅 사이트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한 70% 80%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침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그 국힘에서 어쨌든 탄핵 반대쪽으로 힘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 30%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야, 그러면 탄핵도 안 되면 또 전국이 경랑 속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원하게 해결된 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볼 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정말 자몰하게 맞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경제정책 같은 거는 또 좌파 쪽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이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윤통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가 왜 이렇게 민생을 신경 안 쓰느냐, 정시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요번에 한 꼬라지 보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거죠. 머릿속에 딴 게 다 들어있는 거야. 뭐 내용 다 보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처럼 어쨌든 당에다가 위임을 다 하고 윤통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정치 자체가 한번 충격요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를 보든 정책을 보든 약간 그전보다는 낫지 않겠냐. 예, 그런 면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걸 정치로서 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 뭐 탄핵 되더라도 몇 개월 또 걸리고 헌법재판소 가야 되고 이게 또 뭐 야당 간의 그 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과정이 당분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그랬고 2006년도 그랬지만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 조금 변화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격변해서 확 V자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12월 중에 분명히 의미 있는 정치와 정시의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저는 매일 시장을 체이시하기 때문에 계속 봐드릴 거예요. 제가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상, 이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해서 저는 빅수급 체이싱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이건 진짜 그냥 꼴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치가 꼴찌예요. 짐바브웨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전쟁했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보다 못했다 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진짜 우리나라 망할 거냐? 아닙니다. 안 망해요. 예.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서도 안 망했기 때문에 그 특히나 언론이나 대중들은 더 안 좋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자면 자기들이 많이 보고 인기를 얻으니까. 근데 투자는 인기나 대중의 흐름과 반대로 간다 했잖아요. 여기서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감성은 물론 느끼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발상 좀 하시면서 너무 비관론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 정치 객병기는 잘 넘기시면 됩니다. 예, 항상 그랬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바닥 깔고 보고 있는 이랬던 저랬던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이다. 이런 바닥 밴드에서는 파는 거 아니다. 그 대장주로 잘 버티자는 얘기를 거듭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또 잊어버리실 수 있지만 작년, 재작년, 올해 상반기도 그랬지만 알테오전도 그래요. 수배씩 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엔비디아 들고 날 수 있고 딴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다 틀렸잖아요. 오히려 빈집이라니까요. 나간 사람 다 빠지고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오늘 이제 만난 분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야, 더 빠질 거 어딨냐 이런 마인드로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거기에서 매일매일 얘기 드리지만 빅수급주들, 예, 대장주들은 분명히 또 수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좀 보면서 키워보시죠. 그 중에서 빅바이오 제일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엔터도 키우고 있죠. 예, 1년 내내 반타작 났기 때문에 올로이신 엔터 JYP 대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가 야 미국이 기술 뺏어간다, 중국이 막 쫓아온다, DDR4, DDR5. 근데 오늘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이 진짜 핵심되는 그런 장비라는 것도 못 가져가요. 미국에서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저것들이 빨리 선점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HBM 3, 4 이후에 되는 거랑 고퀄되는 쪽은 중국이 기술력이 못 따라옵니다. 예전에 십수년 전에 LCD가 들어오고 PDP, LED 다 따라왔다 했잖아요. 기술이 다 따라오고 뭐 조선 쪽도 그렇고 철강 화학도 많은데 따라오는 시간 아마 빠른다 하더라도 수년 이상 걸립니다. 10년도 걸려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적극적으로 AI 시대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딱 이 배를 쳐주고 있는 가운데는 한만 이것저것 우리나라 수급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AI 반도체에서 미국 AI 빅뱅은 우리나라 반도체 필요해요.
그런 면으로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소부장 한두 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체에서 하반기 많이 아쉽죠. 수익이 따블씩 났다가 저 까먹고 이런 아쉽긴 하지만 강강양 측면에서 더 사지 말고 제가 강한 쪽으로 밀어드렸고 포트만 잘 갖고 계시면 나머지 바이오와 엔터와 다른 것들 미국과 포함해서 전태 포트는 올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 봐주시고요. 자, 얘기드렸던 대중과 언론이 기사들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투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돈 패닉, 냉정과 안정 속에서 실전 투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자, 콘트 쪽 확률 쪽으로도 내년 홀수에 2025년은 코스닥과 국장이 되게 좋은 해가 될 수 있어요. 항상 공포지고 빈집 털고 2022년 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좀 흐름을 좋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자, 빅바이오와 AI 반도체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빅바이오는 내년에 정말 좋은 일도 많아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말씀드리니까 그런 흐름상 4년 만에 돌아오는 콜이 이제 우리 업그레이드 많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구체적으로 성장은이 다 붙어 있는 빅수업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놓치지 마시고 꼭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쇼크 테라피, 충격요법. 이렇게까지 충격을 안 줘도 되는데, 그죠? 이렇게까지 줄 줄은 몰랐어요. 새벽에 갑자기. 무슨 비상계엄이에요. 근데 비상계엄도 우파적인 입장과 좌파적인 입장이 있겠지만, 보면 아시죠, 이제는 이제. 어떤 선거의 비리, 8년 전에 있었던 21대, 22대,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될 만한 재료나 어떤 자료도 많이 봤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이거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은 아니죠. 예전처럼 다르고 법이 바뀌어야 되고, 하필 서울의 봄을 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전 상도 타는 서울의 봄인데, 그 국민이 그거 보면 얼마나 놀랬지 몰랐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통이 참 아쉽고, 우파적인 입장에 그쪽 분들은 이 윤통의 어떤 대의를 거스리는 이번에 어떤 진짜 큰 실수입니다. 많이 안타까울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쪽에 너무 또 몰리면 이 법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보셨던 분 아시겠죠? 이런 내용으로 뭐 2차 계엄은 절대 없다. 이 없는 거는 또 불확실성 줄여준 면이 있습니다. 그 여당 결정에 모든 걸 위임하겠다는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탄핵은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쪽이 또 뭉치면 탄핵 표결에 표가 좀 모자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막 정치 격변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야, 그래 되면 완 정치 또 급나가는 거 아니야? 변동성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처럼 개인이 투매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개인 투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비상경험하고 뭐 두 번째 비상계엄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은 기관과 외국인이 샀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닥 내에서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정치는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비상 뭐 거국 내각을 만들든 어쨌든 또 계속 싸우든, 어떻게 지금 윤통의 리스크와 민주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다 따져보면서, 차악이 아니라 차악악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기고 이 고행기를 잘 같이 거쳐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윤통이 왜 이렇게 신경 안 쓰냐는 게 대충 드러났잖아요. 그럼 정치가 이 충격요법 이후에 조금은 민생이나 경기나 정시에 신경 써주겠지. 경기 부양책 다 쓰라 그러는데, 그죠? 자, 그러면 금투세 폐지는 거의 확정됐다 봅니다. 어쨌든 나간다 보고, 그 다음에 정시로 봤을 때는 상법 개정.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불러보고 TV 토론을 바로 얘기했는 부분인데, 저는 그 정책을 되게 찬성합니다. 상법 개정이 어떻게 보면 정시에 있어서 또 쇼크 테라피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크게 기대합니다. 잘 안 될 건데 완전히 크게 실수했기 때문에 올해 상법 개정이 이렇게 되면 통과될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 또 지금 정신 눌리고 눌린 우리나라에 주식의 변화를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도 좀 보고 있어요. 공매도도 내년 1분기에 재개하는 게 되게 좋을 겁니다. 그 한국 투자의 진짜 저별 위에 저는 좋은 게라 봐요. 팍팍 금방은 안 가겠지만 이 대장주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자, 뭐 두 달 석 달 얘기 드렸던 2016년 말과의 대자비, 평행이론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까지 안 똑같아도 되는데 어제 트럼프 1, 2기 달러와 금리, 정치 경제 선반영한 스마트한 시장은 좀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금리도 좀 빨리 됐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면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2016년하고 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GDP가 워낙 바닥에서 그때 2분기, 3분기 GDP 성장률이 0.4, 0.5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탄핵이 국회 결정이 나고 12월 9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반도체도 사이클이 돌아왔다. 그때 DDR5 사이클일 거예요. 4인가요? 네, 4였고 0.4부터 분기별로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맞아요. 지금부터 보면은 내수가 그때보다 더 안 좋죠. 더 안 좋습니다. 역대급 수출이라지만 오히려 좀 꺾이고 있고 오히려 정시나 수급 쪽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죠? 수급 쪽으로 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이렇게 반등이 팍팍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또 빠져나온 분 있다 하더라도 그 대신 이 정시 밸류가 너무 싸요. 2016년보다 지금이 더 쌉니다. 이거를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AI 버블 슈팅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든 빅수급 흐름 보면서 이 정말 싼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싼 메리트, 싼 가격 이걸 좀 믿고 계시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더 급박하고 2016년보다는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렇잖아요. 너무 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46년 만에 막 비상계엄도 때리고 하니까 이제는 그보다 더할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 커질 정치 이슈는 아니라 보기 때문에 자, 부정적인 면을 좀 감안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정부 정책이 없다가 이제는 조금씩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내수와 경기 부양책도 써봐라. 누가 쓰든 수출 스포트 한다 그랬고 정부 지출 그렇게 꽁꽁 잡아매고 있는데 좀 풀어봐. 3전이 넘어든 기업도 투자 활성화 좀 해보고 반도체 자동차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 잠깐 얘기를 드리면 가끔 드리잖아요. 부동산 제 아버님도 사실 부동산 오래 하셨고 주위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뭐 한강 보이는 서울의 강남 쪽은 그들만의 리그죠. 수십억짜리.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지방은 사실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지방은 난리도 아니라서 근데 부동산은 2016년도 같은 케이스는 아시겠지만 2008년에 우장청하고 2009, 10, 11, 12, 13, 14 그때 초이노믹스를 발표하고 2014, 15년부터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2016년부터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기였고 바닥치고 정시도 올라가서 2017년도에 부동산, 코인, 주식이 5월 상승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기 드렸지만 그나마 적은 자산인 돈이 막 몰려있던 미국 버블 슈팅 가고 우리나라로 작은 돈 주식은 할 수 있고 코인도 괜찮게 보고 이제 비트코인 좋게 보지만 이 부동산은 그 나라의 경기와 내수 진짜 내수예요. 경기에 바닥이기 때문에 딴 데 다 몰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커요. 특히 부동산 주택 비용 너무 들어와서 정말 트로피처럼 그런 쪽 돈이 몰려서 몇 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은 오히려 내년 같은 케이스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면도 그렇고 주위 분들 보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여전히 보수적으로 정말 내 집이 피하라 뭐 빚내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분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을 전부 다 장기로 주면서 누구 있으면 이거 주고 몇 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부동산을 떠받쳤던 거거든요. 연착륙을 위해서. 근데 그런 정책이 과하다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사실 윤통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면을 보면 오히려 자본 배분 효과 쪽에서 지금 정말산 정시로도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면은 부동산과 저는 좀 반대로 보는 거죠. 부동산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강남 지인들 우리 주변들 얘기 드리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년 전망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얘기를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결국은 2025년 내년도 극과 극이고 미국과 우리나라 완전히 반대지만 상반기까지 물론 체크하겠죠. 투자할 만합니다. 겁내지 마시고 버블 슈팅을 즐기시면 좋겠고요. 테마 단타 왔다 갔다 제가 얘기 드렸죠. 2003년 4년부터 2007년 동안 중국에 대한 사이클이 엄청나게 왔을 때 그때 현대제철이 10배, 15배 갔어요. 조선 20배씩 올랐는데 단타를 막 전했어요. 손님들 수수료 때문에. 근데 딱 사놓고 그냥 갖고 있는 분이 수배, 10배씩 수익 납니다. 단타는 분은 수수료만 뺏기고 결국 수십 프로 더블도 못 먹었어요.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레버리지 좋아하고 겁나게 막 단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만 홀딩도 투자입니다. 현금도 주식이고요.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장포도 홀딩하면서 저랑 가끔씩 이렇게 방송 봐주시면 큰 흐름상 사고 파는 타이밍을 제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이 최고 수익률은 대장주 포트홀딩이 제일 좋다.
AI 버블 겁내지 말고 이런 종목들로 비트코인 포함해서 좀 더 가져가 보자. 한국 정치가 정말 불확실성이 있지만 정시 공포 자조 온갖 이 비아냥 그림 속에서 바닥의 변화는 올 거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와 나스닥 지수, 우리나라 빅바이오 중에 대장 알테오젠과 빅바이오, 하이닉스와 AI 반도체, JYP 엔터 대장, 비트코인 10만 불도 우리 스타트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매일 시황에서 말씀드리니까 같이 좀 봐주시고요. 앞에 저 기사도 정신도 얘기 드렸던데 이런 얘기를 제가 스스로 다 잡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인생 한방, 투자 한방, 인생 뭐 있냐, 사나이 뭐 이렇게 하다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최소한 대장주 포트를 바벨로 최소한 2개, 3개 분산해서 과정관리 하시면, 힘든 기간 하시면 분명히 올해 마무리도 내년도 수익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뭐 좀 있으면 30분 뒤네요. 결과 나올 텐데 너무 이념적으로 스트레스 잊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잊지 마시고, 뭐 국가가 우리 민생을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해요. 국가가 뭘 우리 인생을 보장해요? 우리 인생, 우리 민생은 우리가 키우는 거지. 그렇죠? 적응 잘 하시면서 자, 주말 오늘 내일 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